자, 16번에 보면은 웹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이제 웹을 이제 웹페이지를 구축할 때 쓰는 언어라는 거고, 그렇죠? 자, 웹 언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이 이제 자바가 되겠죠. 자바. 자바라는 그 언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특정 컴퓨터 구조하고 무관한 가상 바이트 머신 코드를 사용하므로 플랫폼이 독립적이에요. 이 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호환이 된다는 얘기죠. 이 언어를 사용하면. 그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서버 측 페이지를 주로 이제 코딩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게시판 언어 있죠. 게시판이라든가 댓글창 이런 거, 이런 언어를 그 게시판이라든가 댓글창을 구축한 언어를 가지게 가지고 이제 그 만든다 그랬을 때 서버의 환경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이 있겠죠. 서버 환경이 이제 윈도우즈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로 서버 측 환경은 윈도우즈 환경 말고도 이런 그 운영체제를 많이 써요. 유닉스라든가 리눅스. 왜냐하면 탄탄하니까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웹 서버에서 작동하는 스크립트 언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그 환경에서든 작동할 수 있는 코드, 즉 자바 언어를 널리 사용을 한다는 소리죠. 자바. 그래서 자바는 플랫폼이 그 독립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 웹표준 환경이라고 하죠. 웹표준 환경에서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중이죠, 현재. 그래서 여기 보면은 JSP라는 애가 있어요. JSP.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바로 ASP, PHP와 동일하게 웹서버에서 작동할 수 있는 스크립트 언어이고, 요거는 이제 지금 웹표준 환경이 많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PC 버전에서 네이버를 들어가는 거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들어가는 거랑 조금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다르긴 한데 결국은 내용은 같죠. 그 안에 네이버 사이트에서 들어가는 내용과 스마트폰의 네이버로 들어간 내용은 결국 같아요. 그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 가지고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날씨는 이제 네이버 날씨 예보 그 PC 버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인터페이스는 조금 이제 다르게, 페이지가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거기 예보는 다 같죠. 또 이제 어떤 환경에서든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제 그 호환성이 보장이 되는 자바 기반의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JSP라는 얘기죠. JSP. 그리고 이제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로서 이전에 이제 PC 버전으로만 인터넷을 사용하던 시절에, 그죠? ASP하고 PHP 언어를 사용했었죠. 그리고 특히 PHP를 많이 사용했었죠. 이거는 이제 장점이 일단 배우기 쉽고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언어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즈 환경에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에 가리지 않고 서버 측의 운영체제가 뭐든지 간에 작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PHP라는 언어가 있었고, 이 ASP라는 언어도 있었는데, ASP는 역시 배우기 쉬운데 단점은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자, 서버 측의 환경은 윈도우즈 환경보다는 유닉스나 리눅스 환경에서 작동되는 훨씬 더 탄탄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배우기도 쉽고 구축하기도 쉽지만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ASP, PHP, JSP 모두 서버 측에서 작동되는 스크립트 언어이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게시판, 댓글창, 방명록 이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거죠. 이제 웹페이지를 구축할 때 필요한 언어가 바로 이제 자바 말고도 이게 또 하나 있죠. 바로 HTML5라는 언어가 있죠.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HTML이라는 언어가 되겠는데, HTML은 무엇의 약자냐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이퍼텍스트가 뭐야? 하이퍼텍스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웹페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웹페이지를 마크업할 수 있는 랭귀지, 즉 웹페이지를 짤 수 있는 페이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이제 이렇게 HTML 2.0 버전서부터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가지고 현재 HTML5 즉 5.0 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거에 이제 5.0 HTML5 5.0의 장점은 바로 이거죠. 액티브엑스나 액티브엑스나 플러그인 등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동영상이나 음악 재생을 실행할 수 있는 웹표준 언어다. 그죠? 그러니까 액티브엑스라든가 플러그인을 안 깔아도 동영상이 바로 플레이가 돼요. 대표적인 예가 유튜브를 보세요.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동영상이 자동으로 이제 별다른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이렇게 동영상이 재생이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볼 때마다 뭘 깔라고 나오던가요? 그런 거 보신 분? 없죠. 따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하기 없어서 뭔가를 설치하란 말은 안 나와요. 그리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동영상이 이제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초창기 HTML 버전은 이거를 깔라고 계속 나와요. 액티브엑스라든가 플러그인 등을 자꾸 깔라고 나오는 거죠. 동영상을 한번 보려고 하면 이걸 깔아줘야 돼요. 깔아줘야지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던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별다른 조작 없이 음악 재생을,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HTML 언어에다가 이런 기능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해가지고 만든 언어가 바로 이 HTML5라는 언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DHTML. DHTML은 동적 HTML로서, 즉 D가 바로 다이나믹의 약자가 되겠죠. 동적 HTML로서 스타일 시트를 도입하여 텍스트의 폰트와 크기, 색상, 여백 형식 등의 웹페이지 관련 속성을 지정할 수 있는 언어다 이거죠. HTML5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세트로 배우시게 되죠. 보통 보면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가 또 나와 있죠. 다음 중 W3C에서 제안한 표준어로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엑스 없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웹의 표준어는 뭐였죠? 좀 전에 한 거 바로 뭡니까? 여기서는 HTML5가 되는 거죠. 3번. 그죠? 저는 XML은 뭐야? XML. 요거는 HTML5랑 비슷한데, 이 말이 빠지면 아까 액티브엑스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이 빠지면 XML도 해당돼요. 이 말이 빠진다면. 근데 지금은 결정적으로 이 말이 들어있죠. 액티브엑스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HTML5에 관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VR 레벨은 뭐야? VR 레벨. 자, 앞에 V자가 붙는다. 보통은 뭐냐면 버추얼, 즉 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VR은 가상현실이에요. VR. 그러니까 버추얼 리얼리티 하면서 가상현실. ML은 마크업 랭귀지.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구축할 수 있는 언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JSP는 아까 이제 자바 기반의 웹표준 언어라고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죠? 답은 그래서 몇 번이요? 3번이죠. 그래서 웹 언어까지를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27쪽으로 건너가셔가지고 볼게요. 27쪽 건너가셔가지고 보면은 27쪽에 보면은 17번 IP V6 주소 나와있죠. 자, IP 주소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자, 우리 그 네트워크 명령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자기의 컴퓨터에 대한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었죠. 어떻게 하는 거였죠? 로고키 R을 눌러서 실행창을 띄워주신 다음에 여기서 뭘 해줘요? 실행창을 띄워서 실행창에다 이제 여기 요 칸에다가 뭐라고 입력해요? cmd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면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여기다 뭐라고 쳐요? ip config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대소문자 상관없다 그랬죠. ip config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뭐가 조회가 돼요? 바로 IP 주소가 조회가 돼요. IP 주소. 그래서 요거 IP 주소는 두 가지가 있다는 소리죠. 두 가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IPv4 주소가 되겠죠. 하나는. 그다음 여기 191.168.0.4 여기 바로 이제 현재 요 PC의 IP 주소예요. IP 주소 중에서도 IPv4 주소예요. 그럼 이제 요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소가 바로 뭐냐면 IPv6 주소가 되는 거죠. 자, IPv6 주소 보니까 숫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까 V4 주소는 IPv4 주소는 숫자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영문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이게 뭐냐면 16진수예요. 16진수. 사실상 영문자랑 숫자가 같이 조합된 코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IPv4 주소와 별도로 요 IPv6 주소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호환이 되겠죠.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거라서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되는데 요걸 왜 개발했을까요? 이걸 왜 개발했을까요? 이 주소 체계를 개발한 이유는 바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소 자원 고갈 문제. 요게 기존의 IPv4 주소는 숫자로만 할당된 주소가 되겠는데 요게 이제 맥시멈이 999가 아니고 255예요. 그래서 255 이런 식으로 255, 255, 0 여기 서버넷 마스크 주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만 할당이 되는 거고 또 이제 한 블럭당 맥시멈이 255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치다 보면은 얻어 걸릴 수가 있어요. 주소가. 그죠? 즉 뭐에 취약하죠?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어요. 보안에 취약할 수가 있고 또 요 주소 자원 고갈 문제가 이게 대두가 되겠죠. 그죠? 이 주소 체계로 할당할 수 있는 자원의 개수는 제한적이죠.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요 IP 주소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요 주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씩밖에 고유한 주소가 없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각 기기마다 IP 주소를 이렇게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주소를 갖다가 또 할당해 주려면은 모자라겠죠. 점점 그러니까 할당할 수 있는 주소 자원의 개수가 고갈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IPv4 주소와 별도로 V6 주소를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죠. 보셨듯이 요거는 16진수로 구성된 주소예요. 16진수다 보니까 영문자가 16진수라는 건 뭐야? 16이 되면 넘어가는 자리가 올라가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9까지는 숫자로 표기하고 10부터 15까지는 또 영문자로 표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16진수라는 거는 영문자 숫자가 조합된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16진수로 주소를 할당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뭐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까? 바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이건 숫자로만 되어 있는 주소 외에 이렇게 사실상 영문자와 숫자가 결합된 이 주소 체계로 하신다면은 훨씬 더 해킹하기가 까다로워지겠죠. 보안 문제가
좀 더 보안적인 문제가 강화가 되고, 그죠? 기밀성도 이제 보안 유지도 되고 기밀성도 유지가 되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16진소로 주소를 할당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할당할 수 있는 주소 자원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IPv6 주소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고유한 주소를 말하는 거고, IPv6 주소 체계는 128비트를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을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IPv6 주소를 보면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주소가 콜론으로 구분한다는 거. 그리고 IPv6은 IPv4 병행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호환이 돼야 되겠죠. 호환이 되면 무엇으로 표기한 거냐면 16진수로 표기한 거죠, 이게. 그리고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명은 생략할 수 있으며 연속된 명의 블록은 콜론으로 한 번만 생략 가능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콜론이 한 번 나오죠. 이 콜론과 콜론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0의 블록이 있다는 얘기죠. 연속적인 0으로 설정된 블록이 있다는 소리예요. 한 번에 하면서 생략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오케이? 그리고 IPv6 주소의 주소 개수는, 할당할 수 있는 주소 개수는 약 43억의 4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43억만 해도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이거를 4제곱을 한 숫자, 거의 충격적인 숫자가 되겠죠. 그 엄청나게 많은 주소 개수를 할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주소, 이제 할당해야 될 주소 개수를 갖다가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주소 체계는 유니캐스트, 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세 가지로 나뉜다는 거고, 자, IPv6 주소는 인증 서비스, 비밀성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무엇을 해결할 수 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보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주소 자원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게 점점, 그리고 이제 IPv4 주소에서 v6 주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점차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IPv6 주소, 그러니까 여러분 IP 주소 중에서도 IPv6 주소에 대해서 살펴보셨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v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16비트씩 8부분으로 총 128비트로 구성된다. 맞죠?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는 거 맞고, 16진수로 표현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콜론이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일단 3번은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겠고,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애니캐스트 등의 세 가지 주소 체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건 설명드린 내용이죠. IPv4의 주소 부족 문제하고 보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이건 2번이 되는 거예요.